조선동아가요, 지금 계엄 실패 이후에 앞장서서 지금 보수를 폄훼하고 더 나아가서 국힘이 정신 차리지 못하면 멸망으로 갈 거라고 선동하고 있습니다. 조선은 오늘 이 일면 탑으로 탄핵의 강 피하다 계엄의 바다로 간 국힘, 이런 제목 하에 탄핵 찬성파 배제론까지 등장하고 있다. 당 안팎에서 계엄 반대한다면서 사과 없는 자기 모순적 모습에 대해서 국민의 눈에 어떻게 보이겠는가. 전체 보수층 46%가 탄핵에 찬성하고 있다. 이런 것도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거꾸로 보면요, 전체 보수층의 절반이 탄핵에 반대하고 또 보수층의 또 국민의힘 지지자의 66%가 탄핵에 반대하고 있다는 것 알아야 됩니다. 자, 비상계엄에 대한 평가는 응답자의 71%가 내란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23%는 아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보수층에서는 51%가 내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고, 국민의힘 지지자 68%는 내란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지난 12월 3일 이후에 보름 동안 진행된 아주 최고치의 선동과 국민의식을 마비시킬 정도의 언론들의 그런 일방적인 매도에도 불구하고 보수 세력 다수가 이것은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적어도 보수 언론이라면 공정한 시각에서 이런 사태를 초래한 이재명과 민주당의 정치 형태도 엄청난 잘못이었다. 윤회 계엄만큼 비난받아야 마땅하다라고 하고 그들의 친북 성향도 명백하게 지적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러지 않고 있어요. 자, 이 속에서 신이 난 국민의힘 외곽에 있던 자들이요, 앞장서서 떠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조선이 홍보해주고 있어요. 조선 말고도 많은 언론이 국힘 주류의 포지션에 대해서 비난적 발언을 하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김건식은 부정선거당, 정강훈당, 계엄 대통령 옹호당으로는 선거 못 치른다, 이런 발언을 하고 있어요. 김건식이 최근 가장 많이 떠들고 있고, 또 한동훈의 따까리인 김종혁, 이 사람도 원외위원장이죠. 이 사람 말도 많이 떠들고 있어요. 그래서 당 망하기 전에 안 바뀔 거다. 강성 지지층에게 휘둘려 근전 보수층 시선이 외면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보수가 근전 보수층이 있고 강경 보수층이 있고 숙골 보수층이 있습니까? 저는요, 보름 동안에 그 많은 선동이 이루어진 것은 역사 이래 없었다 보는데, 그래도요, 지금 과반수가 넘는 다수가요, 탄핵이나 계엄에 대해서 민주당의 매도대로 끌려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유승민은 대통령이 내란 피의자가 된 것에 국민의힘이 국민 앞에 사과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고, 유이동 원외위원장은 박근혜 탄핵 때 새 출발했기에 정권 되찾은 것이다. 지금 쇄신해요. 박근혜 탄핵 때 무슨 새 출발했어요? 또 이재영이라고 서울 원외위원장은 당 탄핵 소추안 찬성표 색출은 미친 짓이다. 연합 세력을 복원해야 된다. 누구하고 연합합니까? 한동훈이하고 연합하고 이준석이하고 연합해요? 자, 국민의힘의 익명의 당직자 보좌진의 말이라는 핑계로 당이 탄핵의 강이 무서워 계엄의 바다에 빠진 줄도 모른다. 그래서 이들 전체의 이야기는 박근혜 탄핵 이후에 정권 되찾은 것은 스스로 잘못했다고 인정했기 때문이다. 쇄신하고 뭉쳐야 야당 집권 막는다. 이준석 등 대선 연합 세력을 복원해야 된다. 탄핵 찬성 의원들 색출은 미친 짓이다. 계엄 단죄했던 YS 배출한 당이 맞냐? 이런 헛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배신자 김상욱이 언론에 인터뷰해서 윤회 탄핵에 찬성한 김상욱, 당에 생긴 거구라는 암을 고쳐야 된다 이야기하고 지역구 분위기가 험해서 숨어 다니고 있다. 목숨의 위협을 받고 있다. 이딴 소리까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하나 물어봅니다. 유승민이나 이준석이가 보수입니까? 이준석이가 당 대표를 하고 있을 때
문재인이가 코로나에 대한 방역을 완화해서요. 그야말로 위드 코로나 이런 명목으로 방향을 바꾸겠다 할 때 이준석이가 찬성했잖아요. 이준석이가 당선되고 제일 먼저 문재인하고 통화했잖아요. 자, 이런 것들을 보면요. 이준석이는 보수의 정체성이 없는 인물이에요. 이준석은 윤석열의 원한만 갖고 있는 인물이고 유승민은 박근혜의 원한만 갖고 있는 인물이죠. 유승민이가 대선에 나와서 왜 5%밖에 못 받았겠어요? 자, 이준석이가 지금 지당의 당 대표하고도 맞서가지고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국회의원 2명인 정당에서 자기 당의 대표하고도 싸우고 있어요. 저는요, 오늘날 한국의 보수 주류 세력들이 많이 잘못되어 있다고는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좌파들이 지금 보수를 숫골이라고 매도하면서 전체를 갖다가 좌파 시각 프레임으로 집어넣으려고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잘나고 공정한 좌파가요, 왜 이재명이 범죄자에 대해서 당 내부에 제대로 토론조차도 없이 그 밑에 줄을 서가지고 그를 떠받들고 있습니까? 이재명의 재판이 저렇게 지연되는 부분에 대해서요, 민주당의 의원들은 그게 옳다고 생각합니까? 왜 민주당은요, 일당이면서 친북적인 성향을 버리지 않습니까? 이재명의 대북 송금에 대해서 민주당 내부에서 지적이 한번 나왔습니까? 이재명의 그야말로 지난 총선 공천 때 보였던 전행에 대해서 이건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세상의 어느 민주적인 정당에서 한국 같은 선진국 입구에 있는 나라의 제1정당에서 이재명의 행태에 대해서 한마디도 반론이 나오지 않는 정당, 그리고 이재명의 말 한마디 잘못하면 공개적으로 완전히 질타당하는 그런 정당에서 지금 만들어 놓은 프레임을 가지고 그걸 국민의힘에도 씌우고 장외 보수 세력에도 씌워가지고 그들이 순치되어서 야당의 이중대처럼 가는 것을 지금 조중동이나 언론들은 바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보면요, 조선이 이제 민주당에 충고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외부에 박병원이라고 한국의 경제단체 수장을 한 인물을 빌어서요, 오는 대선에서 이기고 싶을 민주당에게 이렇게 제목하에 지금부터 국정 책임을 실천해보라. 한덕수 대행 양곡법 거부권 모른 척하고 눈 감아줘라. 먹지도 않을 쌀 왜 1조 낭비하나. 줄줄이 탄핵도 중도층은 글쎄 반도체 AI에 나라 명운 달렸는데 하루빨리 특별법 통과시키길. 실용주의 먹사니즘 미리 보여라. 자, 이것은요, 이재명에게 바라는 재개의 요구를 조선일보가 실어주면서 자신들이 이 칼럼에 공감을 하니까 실어줬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조선일보가 원하는 것도 이재명이 좀 온건하게 변하고 또 한국의 기득권 대기업 등의 요구에 순응하는 모습을 보이면 이재명을 수용할 수 있다고 말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요, 한국의 보수가요, 지금 보수의 가치를 위해서 방황하는 시기라고 봅니다. 진정한 보수의 이 변화하는 시대적인 가치가 저 앞에 있는데요, 그쪽으로 가기 위한 몸부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반해서 진보라고 부르는 저 좌파 세력들은 방향을 잘못 설정을 했죠. 보수는 아직 완전히 방향을 잘못 설정하지 않았어요. 옳은 방향이 뭔지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국의 좌파라는 것들은 지금 북한 앞에 엎드렸지 않습니까? 베네수엘라식 포퓰리즘 앞에 엎드렸지 않습니까? 자, 그것이 진보는 절대 아니죠. 그래서 한국에는 진보가 사라지고 그야말로 기득권 부패 좌파가 진보의 자리를 차지했다는 거예요. 과거에 진보 세력 안에 있던 좀 양심적인 사람들은 씨가 말라버렸어요. 다 제거되거나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한국에는 진정 약자를 위한 입장을 가지고 사회를 개혁시키고자 하는 이 좌파 세력들은 씨가 말라버리고 그 자리에 부패한 사이비 운동권 출신들이 결합이 돼가지고 이 정부라는 전리품을 노리고 거기에 모여 앉아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싸우면서 있는 부패는 다 하면서 저거들이 마치 정의의 사도인 양 허위로 가식을 떨고 있어요.
그런데 한국의 진보 언론이라는 것들부터 시작해서 보수 부패 언론까지 그것들을 다 밀고 있는 우스꽝스러운 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세상에서 이 보수가요, 싸워 이기는 것은 굉장히 어렵지만 좌파가 세워놓은 프레임 안에 기존의 국힘이나 강경 보수들을 거기에 들어오도록 만들어서 순치시키는 대로 가게 되면 한국은 친북 부패 국가로 전락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요, 지금 언론들의 매도에 맞서 싸워야 된다. 저는 조선 동아 앞에 가서 집회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들이요, 돌아도 보통 돌지 않았습니다. 원래 보수 이념이 없이 보수파는 상대로 장사 헤매건 것들입니다.